저폴체 TV.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2022년 고3 3월 모의고사 모든 독해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문장들을 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문제풀이에 맞춰서 빠르게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메일 형태로 목적을 묻는 문제죠. 이런 유형은 처음과 끝부분에 두 번째 문장 정도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웹사이트에 대해서 읽어봤고요. 그래서 뒤에 당신이 추천하는 장갑의 세부 사항을 알고 싶고, 그리고 샘플을 보내달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심경 변화는 처음에 제시된 심경이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끝에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되고요. 첫 부분을 보니까 벼랑 끝으로 몰렸네요. 그럼 이때 심경은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끝에서 무사히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거겠네요. 자, 그럼 벼랑 끝에 몰린 심경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무사히 넘겼으니까 기쁘겠죠? 답은 3번. 주장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길 권해요. 처음에 보니까 과학의 목적과 그리고 그 연구 참가자들의 복지에서 갈등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ethical tension, 윤리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맨 끝에서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participants must override scientific efficiency라고 나오니까 인권이 그 과학 연구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답은 5번입니다. 밑줄 의미는 자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밑줄을 제가 풀기 편하도록 한국어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풀기 편하도록요. 그리고 이런 유형은 전부 다 봐야 돼요. 처음에 제시될 때 에디슨의 발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발명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발명품 중 대표적인 그런 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게 산업혁명으로부터의 완전한 그런 혁신, 변형,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carries the stamp of this age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4번입니다. 4번. 자, 22번이요. 요지는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먼저 보기를 권해요. 그래서 처음을 보면 우리가 그 다른 유기체들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 냄새를 들여다보는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가정하는 겁니다. 상상하라니까. 그럼 이 상황이 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서 이제 끝 문장만 보지 않았고요. 이 끝 문장에 these signals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 봤는데 그 냄새 안에 화학적인 신호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언어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뭐 phrase 등등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볼 때 냄새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어쨌든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제가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 내용이 바로 2번인 거죠. 네, 냄새를 처음과 끝을 보면은 냄새라고만 이렇게 알긴 하지만 이 세상으로
또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23번입니다. 주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봤습니다. 자, but은 중요한 단서인데요. 앞과는 다른 중요한 내용을 제시한다는 신호죠. 그래서 skills based approach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사고 과정에 대해 사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가르쳐 오긴 했는데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네,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에 대해서 끝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스킬을 가르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 내용이 여기 2번에 나왔죠? limitations니까 한계,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다라는 부정적인 어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4번이요. 제목은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처음에 humans are part of Earth biosphere니까 뭐 인간은 그 지구의 생태계의 일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정도로 나오면 내용은 거의 자동으로 풀리지 않나요? 네, 생태계 나오고 인간이 거기에 구성원이니까 뭐 공존 화합일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환경을 구하면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이 뭐 이것도 구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만 구하는 것과 대비되죠.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구하게 된다면 둘 다 잃어버린다는 거니까 결국 안 좋은 거. 그럼 뭡니까? 바이오다이버시티를 잘 지키자라는 거죠. 네, 이 내용 1번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바이오다이버시티에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지문에 직접적으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지에 있는 경우 답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번 3호에선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2번도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있죠. 선지 구성이 그 모의고사, 특히 수능의 관례에 좀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관례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예, 관례를 따르진 않은 형태의 선지 구성이었어요. 자, 25번입니다. 여러분 25번부터 28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면은 9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풀어서 시간을 버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듣기 문제 풀 때도 이 4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죠. 도표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는요. 일단 제가 여기 선지 1번 앞까지 다 지웠죠. 이 지운 이유는 이 문장은 이 도표의 타이틀이거든요. 자, 여기서 도표가 뭘 묻는지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나올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선지 1번까지의 문장은 그냥 점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번부터 28번까지 저는 뒤부터 문제를 풀어요. 저는 습관을 그렇게 들였고요. 그 이유는 관례적으로 뒤에 답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3모에서도 그게 적중이 됐고요. 자, 5번 문장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격차가 제일 컸대요. 그래서 여기 격차를 보니까 가장 컸던 건 스페인이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바로 점프하시고요. 26번 일치하지 않는 거 역시 뒤부터 풀었고요. 요 뒷부분에 보면은 네, 전시회 개막식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란 말입니다. 자, 27번
실용문이고요. 이것도 역시 뒤부터 봤는데요. 뒤에 보니까 사전 예약이 required니까 필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28번은 일치하는 걸 묻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 그 왜 그러냐면 앞에 세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쵸? 일치하지 않는 거 묻는 거였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근데 이 28번만 일치하는 걸 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수를 몇 번, 한 3번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엄청 많이 풀었을 텐데 그 중에서 3번 정도 그런 실수를 해서 나중에 의식적으로 28번 문제를 풀 때는 일치하는 걸 묻는구나 라고 의식적으로 저에게 대색입니다. 선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런 걸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뒤부터 보는데 이 28번 같은 경우는 약간 위에 있죠? 분명히 1인당 3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예,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28번 같은 경우는 저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도 유의하시길 제가 추천합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자, 어법상 틀린 것은 제가 매우 자세히 설명을 했고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소개글에 그 링크를 적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수능 영어에서 어법 문제를 묻는 경우는 어법을 물어봐요. 당연하죠. 내용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밑줄 친 선지가 있는 구문을 보면 됩니다. 문장 보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because도 있고 여기 who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since 있잖아요. 이런 단서를 사용하면은 절 단위로도 또 꺼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여기서 답은 2번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n이 와야 되는 거예요. 비교급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하실 게 여기 as거든요. 여기는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비교급 구문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as에 낚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4번 있는 문장이요. 이 4번 있는 문장은 자,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보호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고 그 목적보호의 형태가 consider와 연결이 돼서 to 부정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번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2번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 2번 어법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답은 2번이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그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자, 30번이요. 문맥상 낱말은요. 전부 다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첫 번째 문장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낱말 같은 경우는 문맥에 맞춰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맥이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그나마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꼭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선 그 기준이 두 번째 문장까지 가야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을 파악하셔야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말을 하는 게 어떤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최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라이팅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라이팅이 등장했을 때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팅이 인간의 지성에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쭉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4번이 이제 틀린 거거든요. 그 이유는 자,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하이픈 있죠? 이 하이픈으로 들어가 있는 구문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4번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기술이 그가 두려워했던 여기서 히는 소크라테스겠죠? 쭉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읽으면은 충분히 파악이 돼요. 소크라테스가 두려워했던 효과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은 소크라테스 말이 맞는 게 아닌 거죠. 아이고 이게 꼬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 부정어 이런 부정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벌써 제가 설명하면서 꼬이잖아요. 풀이할 때는 주의를 하고 꼬이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라이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도구의 발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하이픈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어휘가 되는 겁니다. wrong이 돼야죠. 그가 틀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돼야죠.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건 맞아요. 그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하이픈이 하는 역할을 삽입된 구문이 하는 역할을 알면은 또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서가 매우 명시적으로 나온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풀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특히 여기 있죠. 이 부분만 보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였고요. 여태까지 특히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육모, 구모 그리고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관례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자, 빈칸. 자, 31번부터 39번까지 이제 숨가쁜 지점이죠. 35번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31번부터 39번까지 8문제, 그러니까 35번 뺀 8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제 이걸 각오하시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푸는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몇 문제를 버리기도 하는 그런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빈칸이 맨 끝에 있으면 처음과 끝을 먼저 보는 거긴 한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 끝부분에 뭐 끝부분이라고 해도 별로 안 돼요. This practice라는 대명사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그 앞까지 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다 보고 풀긴 풀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뭐 자비 등등 같은 좋은 덕목을 얘기하고 불교 얘기를 하죠. 그럼 불교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가치를 내세우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this practice가 가리키는 내용 보니까 앞에 뭐 친절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메시지를 뭐 연습을 한다라는 거니까 또 여기 사례가 났잖아요. 상대방한테 평안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모든 이들한테 다 전달한대요. 예. 뭐 그럼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but 나오고 뒤가 중요한 건데 예. 뭐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뭐 인격 도야 이거 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 빈칸에는요. 이런 좋은 덕목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게 바로 compassion, 동정 뭐 이거죠. 자, 이 문제는요. 사실 부디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였고요. 뭐 사실은 수능 영어에서 종교는 선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디즘이 나온 것도 관례를 따르지 않은 거죠. 소재의 선택상. 하지만 불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교는 착한 걸 추구하는 거지 이 정도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의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문의 내용 자체가 빈칸의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이제 32번이고요.
예, 32번은 빈칸이 맨 끝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풀었어요. 그걸 이제 추천하긴 하는데, 야,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풀었고, 제가 이 문제 발표했죠? 이게 가장 저는 어려웠고, 뭐 제가 어렸으면 수험생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쭉 보면요. 옛날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태양의 역할을 태양이 중요했다는 거죠. 태양을 잘 참고를 해서 이렇게 여행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했던 여행이 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역사가가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역사가가 등장하면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실 맨 끝 문장도 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정리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옛날 사람들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적도 지점에서 태양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여행하는데 불편했겠죠. 예.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가들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 여기 더 전이는 더가 있으니까 어떤 여행이겠어요? 네, 앞에 나와 있는 여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더 전이는요. 여행은 그 옛날에 했던 여행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시대는 과학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태양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지를 좀 볼게요. 일단 발생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 지문 자체가 그 옛날에 있었던 여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예, 어휘는 없을 수 있지만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이 왜 틀렸냐면요. 만약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뭐 헤로도투스의 사례가 있었겠어요? 보고됐으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ot at all 때문에 답이 아닌 거예요. 예. 어쨌든 보고는 됐으니까. 자, 그리고 시간의 가치가 없다? 이게 또 아닌 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시간 낭비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 낭비면은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여행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아닌 거죠. 그리고 4번은요. 뭐 더 잘 계획이 되었어야 될 텐데 이건데 뭐 태양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좀 먼 곳을 가다 보니까 태양이 바뀌었단 말이죠. 위치가. 뭐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됐다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때든 멈춰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게 여행을 멈췄다? 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여행을 갔는데 먼 곳에 가다 보니까 태양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거예요. 그거. 예. 그거.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1번입니다. 예. 이게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고요. 저는 이 난이도를 난이도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지문에서 딱 떨어지는 명쾌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내용 전체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선지 구성이 결국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32번 문제 푸는데 가장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맞았어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33번 빈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빈칸을 중심으로 처음과 끝을 보는 걸 추천하고요. 예, 여러분 제가 유형풀이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33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네, 여기 첫 문장에서 이제 나오죠.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꺼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awaken within persons their drive to blank.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 있는 충동, 열정 이런 것, 충동 이런 거를 일깨운다는 거죠. 그럼 이 충동은 뭐겠어요? 여기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 빈칸의 내용을요, 당연히 뒤에 있는 문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 동기를 만들고 동기와 목적을 만들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제가 읽은 이유는 similarly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게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걸 또 반복을 하는 거죠. 좀 더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싶어서 읽어봤고요. 여기 보니까 수동적이기만 한 역할을 넘어선다고 나왔네요. 예. 여기 분명히 나오네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이제 보는데요. 여기서 그런 능동성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1번이죠, 1번.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 빈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먼저 보려고 했는데, 그 빈칸의 앞문장에 these unwritten rules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앞도 봤습니다. 대명사가 있으니까 뭘 가리키는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봤고요. 그래서 자, 제가 표시한 대로 이제 보시면요, 뭐 just as 나오니까 비교 대상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회에 순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 순응하게 하는 사회의 규칙들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순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빈칸의 뒷문장 이제 보면은 당연히 그 뒷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든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이런 수능 영어 지문에 그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압도적인 우세한 관습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역시 사회의 관습에 순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2번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35번부터 39번까지 글의 흐름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요, 저는 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접대 관내를 중요한 단서로 사용합니다. 접대 관내는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를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 기준을 보면요, 교실 수업 나오고 음악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뭐 악기 사용을 피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그런 음악 수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 악기의 음질이 뭐 그 재료 등등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첫 문장에서, 그러니까 기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기 사용을 피하라는 얘기 나왔죠. 근데 3번은 그 악기의 음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관계없는 문장은 뭐 근래 쉽게 나와요. 어느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진한 문제입니다. 36번부터 39번. 역시 기준을 잘 잡고, 기준은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을 적용을 하죠. 지금부터는 접대 관내 얘기, 기준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기준을 보니까요. 예. 자, 여기서 관사 이렇게 있다는 건 처음 등장했다는 거죠. 당신이 비난하는 사람을 동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뭐 분노하는 것들을 멈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C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요. 자, 여기 보면 and 이렇게 나오죠. and가 있다는 건 앞에 있는 거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시된 경우에서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방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처음에 라고 하면서 그 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죠. 예.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은 분노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B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그러나 그 욕하는 사람이 갑자기 뭔가 사정을 알게 되고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욕 먹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욕 먹는 사람의 여기 벽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심리적인 장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벽이 무너진다는 거네요. 그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럼 결국 해피엔딩이 되네요. 예, 분노가 용서로 된다라는 거고, 이런 화해에 대해선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답은 CBA 이렇게 되고요. 쉬었습니다. 예. 자, 37번 풀어보면 기준에 보면 자, 벗이란 단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앞과 다르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클라우드를, 구름을 비유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뭐 뉴트럴라이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구름을 그대로 받아줘요. 근데 여기서는요 구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비유에 의해서 구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 but there is another에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비유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그 또 다른 게 이론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론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A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C에서 그 이론화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If it scares you, make a theory. 만약 너를 무섭게 하면 그거를 이론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니까 결국 순서는 BAC가 되는 거죠. 자, 쉬었습니다. 문장 넣는 거고요. 일단 주어진 문장 당연히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정리를 해야죠. but 나와 있고 신호들이 변화들을 거친다고 하고 그 변화가 뭐 정교하게 하든 다르게 하든 그렇게 된대요. 기준을 보면요. 동물들에 의해 수행되는 의식적인 그런 표현, 전시가 우리한테 이상하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4번으로 간 이유는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제시가 되죠. 예. 관련 있는 그런 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 관련 있는 종들은 동물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동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경미하더라도 차이들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라이스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베리에이션은 뭐예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 difference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앞문장을 보면 3번 앞문장을 보면요. 여기서는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서는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4번에 뭔가 과정이 있어야죠. 그럼 그 과정이 뭡니까? 많은 신호들이 변화를 거치는 거게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simply different가, 그리고 elaborate도 정교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베리에이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이고요. 뭐 목적이 그냥 목적이라 나오지 않고 더 골 돼 있으니까 앞에 목적에 대한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다 다룰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게 좋다고 하죠. 예. 자, 기준을 이제 보니까요.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예, 이거 아메스 이분은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긴 그렇고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아메스란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이 주장하신 내용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양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예.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잘 배우게 하는 건 양적인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자, maximize time은 뭐예요? 양적인 접근입니다. 예. 이걸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기준에 비춰서. 그리고 이제 3번이 답이 된 이유는 자,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 않을 거라고 돼 있죠. 된 나와 있고 그럼 이 대시 지칭하는 대상이 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어진 문장인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이거 이제 관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늘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대명사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갑툭 튀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이 아닐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관례상 이런 대명사들이 나올 때 답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거 꼭 참고하세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 답의 위치까지. 자, 그럼 40번 요약. 요약 문제는요. 제가 여기 1, 2란 번호를 썼죠. 일단 요약문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요약문부터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2번과 4번 지우는 표시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단어만 나왔죠. 자, diversification과 extinction은 2개씩 나왔는데 unification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B의 delaying도 하나만 나왔고요. 이렇게 제시된 게 하나만 있으면 답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예. 뭐 늘 그런 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참고. 예. 그래서 저는 2번, 4번 일단 지우고 갔고요. 그렇게 보면은 답이 diversification 아니면 extinction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찍는 거에 묘미가 있는데 extinction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답일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죠. 예. 그래서 저는 1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설마 아무것도 안 읽고 제가 문제 풀지는 않았겠죠. 예. 물론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처음과 끝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부분을 보면요. 제가 처음과 끝을 먼저 읽는 이유는 요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수능 영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과 끝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처음과 끝을 보니까 바로 풀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 보면은 Q&A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수능 영어 지문에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하고 연결을 해서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봤고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니까 뭐 언어 종교가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왜 그 빈도수가 많고 적은 게 자민족 중심주의와 연결돼 있을까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자, 병원균의 밀집도와 관계가 있군요. 예. 자, 그럼 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내용이 맨 끝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걸 보면은 여기 분명히 나오죠. 뭐 서로 싫어하는 것과 두려움이 이웃들을 떼어놨고요. 여기서 이웃들은 뭐 임금 부족 생각하셔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일단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언어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나눠집니다. 분화가 됩니다. 자, 그럼 나왔네요. 네, 그럼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네, 높은 고밀도의 그런 병원균의 밀집도가 뭐에 기여했어요?
언어와 종교가 다양하게 되는 거에 기여를 했죠. 예. 일단 diversification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상호작용을 더 줄였죠. 그러니까 디스코리징에 대하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전형적인 요약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지문 2문항인데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는요. 제가 여기 한 문제씩이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문제 하나씩 푸는 방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41번, 42번을 한 번에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41번부터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42번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41번을 대략 풀이한 다음에 42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42번을 풀다가 41번도 또 풀립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추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럼 여기 제목 나왔는데 제목은 앞에도 있었던 거죠. 이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풀 거를 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개만 해요.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아요. 뭐 생물이 자신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뭐 사용하는 능력 이런 정도 얘기 나옵니다. 예. 굳이 꼽자면 요 정도는 표시하시면 또 좋긴 하겠죠. 그럼 이 내용이 여기 뒤에 가서 이제 풀리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41번은 네. 자 지금 여기 대열은 식물이죠. 식물. 왜냐하면 맨 위에 식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과 끝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대열은 식물인 거예요. 네. 여기 식물한테 지성이 있네. 그리고 지성이 문제풀이에 관한 거라면 근데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한 거네요. 네. 그럼 지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식물은 지성이 있다라는 거죠. 2번이네요. 2번. 2번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풀었어요. 이 정도로 풀고 사실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문맥상 낱말인데 문맥상 낱말을 아까 다 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다 읽고 풀라고 그랬죠? 예. 앞에서 제가 30번이죠. 30번 문제 풀면서 이 첫 번째 문장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41번 문제 풀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보면요. 이거는 제가 전부 다 표시하긴 했는데 이게요. 상식적인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식물이 빛의 노출을 줄이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예. 최대화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B번은요. 이거는 뭐 제가 다 표시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뒤에 사례 보면 이 사례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의 내용을 보니까 지각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센서리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C는요. 누군가가 이제 식물이 뭐 이동을 하고 지성이 있고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꺼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디 있어요? 예. 요거. 뭔가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식물이. 그러니까 좀 식물에 대한 뭐 식물의 지성이 있네, 자기가 알아서 행동을 하네 이런 이론에 대해서 꺼리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이제 보면은 D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자, not dismiss the absence of behavioral capacities 나오고 이거 식물에 대한 얘기니까 예. 여기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정어 나오면 not dismiss. 그리고 사실 dismiss도 부정적인 내용의 단어니까 여기서 not dismiss를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를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정도로 풀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풀이에 맞춰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 보시면요. 그러면요. 식물한테 지금 쭉 지문의 내용이 행동하는 게 부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bsence가 틀린 거죠. 뭐 이거랑 같은 거 정반대의 단어 존재한다니까 existence 정도 될까요? 예. 뭐 해답지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답인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이거 뭐 이게 처음에 나왔죠? 뭐라고 그래요, 이게? in response to stimulation이라고 돼 있죠. 이 stimulation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나오는 거죠. 자극이니까. 그럼 이거 뭡니까?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맞죠? 여기 environment는요 처음에 스티뮬러스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상호작용 맞죠? 예. 답은 4번이고요. 이게 전부 다 보면서 방금 풀었잖아요. 그리고 풀면서 결국 2번도 식물이 행동도 하고 그리고 지성도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는 2는 강조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예, 쉬웠어요. 자, 1지문 3문항. 1지문 3문항은요. 이것도 똑같아요. 문제 하나씩 보고 푸세요. 이거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1지문 3문항도 굉장히 쉬워요. 정답률이 90%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3번은 순서니까 일단 주어진 첫 단락은 전부 다 보고요. 나머지 단락들은 처음과 끝만 보고 푸시고요. 그리고 44번은 밑줄 친 대상이죠. 가리키는 대상. 그 밑줄 친 대상의 앞뒤를 먼저 보고 푸시면 됩니다. 예, 뭐 다른. 이게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죠.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걸 묻는 건데 이거는요. 일단 읽은 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리고 답의 근거를 뭐 찾아도 됩니다. 예. 표시해도 됩니다. 예. 잠깐 이게 답의 근거를 표시하면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긴 하죠. 예. 근데 워낙 지문이 쉬워서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으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안 나오면요. 안 읽은 데 보고 풀면 돼요. 근데 이때 근거를 표시해두면 좋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쭉 볼게요. A하고 K가 있었는데 A가 뭐 동물을 소를 들소를 팔아가지고 뭐 돈을 벌고 싶어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K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했대요. K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가 AK 이렇게 얘기한 이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등장인물이 나오면 이렇게 약자로 자기만의 약자로 이렇게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B단락 보니까 K가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A는 샀네요. 예, 그리고 43번 C단락으로 가면요. 나중에 A가 부인한테 말했더니 부인이 좋아했고 예. 그리고 그 C의 끝에 가니까 뭐 K의 부인이 뭐라고 말을 했죠? 부정적인 말을 했죠. 예. 그럼 뭐 이게 B가 그 다음에 오겠네요. 예. K 안에 말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D로 가면요. A가 소를 잘 돌봐서 우유를 팔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좀 힘들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A가 돈을 더 많이 벌었고 더 잘 살게 됐고 K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후회를 했군요. 예. 그럼 뭐 CBD네요. 이거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죠. 예, 이 정도로 스토리로 쭉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리고 43. 근데 4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돈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관례하고 많이 달라요. 예. 이렇게 돈 얘기 잘 하지 않거든요. 투자 얘기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이렇게 모평에서 투자 얘기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44번요. 가리키는 대상이고요. 자, 여러분 이미 읽었어요. A는 A였죠. A. 그러니까 1번은 A고 그리고 2번은 A고 3번은 C는 예. 이건 읽어봐야죠. 보면은 뭐 아미세 아내가 A한테 돈 줬겠죠. 예. 보석을 줬겠죠. 예. A고 D는 이거 이제
굳이 봐야죠. 예. 굳이 봐야죠. 이거 A죠. 예. K가 고생하는 친구를 보고 좀 유감스럽게 여겼다 라는 거니까 이제 고생하는 사람 A고, 여기 맨 끝에 E는 아까 읽었던 거잖아요. K죠. 예.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이게 그나마 난이도가 높으면요, 이렇게 정답이 맨 뒤에 있습니다. 예. 그나마 난이도를 높이는 게. 그리고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니까. 이게 쉬울 때는 답이 2번에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건 이제 5번에 있으니까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었던 거고요. 45번. 자, 기억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나왔었죠. 1번 나왔었고, 2번 K가 아내 말을 받아들여서 소를 사지 않았죠. 그리고 3번 K의 아내가 싫어했죠, 그 생각을. 그리고 4번 아까 이건 이제 기억으로도 풀었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왔죠. 여기 처음에 고생했다고 나왔죠. 45번에 4번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있잖아요. 그쵸? 네. 자, 기억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기억으로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예. 네,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실제로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풀이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영어 독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 자세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서 한 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웠고요. 그 중에서도 32번 문제 있죠? 전이가 나오는 그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1등급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면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2번 한 문제를 빼놓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모의고사 이렇게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모의고사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